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빅이슈 8월 13일이고요. 장 지금 곧 마감할 15시 26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시청자분들하고 좀 옛날 이야기 아니면은 종목을 보는 거에 대한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행복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제가 아침에 좀 올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전번주 KMW 실적 발표, 오늘 뭐 실적 발표였습니다. 아침에 왜 안 나오냐고 아침에 이제 뭐 담당 차장하고 빨리 전화하고 그리고 바로 저 말씀드렸죠. 나왔다고. 뭐 제가 얘기한 대로 영업이익 550억은 이상 나오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영업이익 556억으로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확인된 거고, 두 번째는 미확인 정보이지만 KMW 2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일정 부분 3분기로 이월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결국은 아침에 KMW가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어떻게 됐죠? 다시 회복됐습니다. 지금 뭐 마감하는 게 아마 55,000원 한 4% 지금 이제 상승된 지금 현재의 지금 이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저는 오늘은 나름대로 뭐 KMW가 좀 빠졌다가 단기로 빠졌다가 오후에는 회복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의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뭐 지금 현재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도 한 저희들이 4일 동안 지금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20% 넘게. 그래서 오늘 조정이 조금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오늘 하루에 뭐 조금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조금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정한 수익성,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런 두 가지가 해당이 안 되면 투기라고 간주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내재 가치에 투자하여 시간이 주는 복리 혜택을 누리는 장기 투자를 실천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잘 모르고 종목을 잘 모르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좀 빠졌죠. 오늘 타겟팅 프라이스가 뭐냐면 5만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이 얼마냐면은 3만원이에요. 오늘 지금 빠진 금액이 3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뭐 5만원 정도는 그냥 간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다? 지금 현재의 실적이 크게 상회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러면은 지금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단계가 지금 지난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종목을 할 때에 그 단계를 쭉 보시고 그게 대해서 투자의 방향성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2, 4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된 사실에 지금 이제 모 증권사의 애널들은 5만원으로 상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해외에 뭐 그런 뭐 매출이 가장 클 거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뭐냐면은 내년에는 한 400억 정도, 지금 현재의 이익이 한 400억 정도가 간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냈던 건 밸류에이션인데, 국내 5G 관련 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저를 믿지 말고 종목을 믿으시라 라는 거고, 요 종목은 뭐 지금 현재가 뭐냐면은 5G 국내에 상용화 지금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아직 서비스도 안 하는 데가 너무 많고요. 자, 그러면 미국
일본, 인도 요런 쪽으로 중국 쪽으로 확대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얼마나 커질까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노와이리스가 영업이익이 400억이다 라고 그냥 간주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올랐던 KMW가 지금 시총이 한 2조가 됩니다. 근데 분기 실적이 얼마냐면 오늘 550억을 좀 넘었죠. 자, 그러면 뭐 그냥 한 4분의 1이라고 봅시다. 그냥 KMW의 한 4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시가는 얼마다? 그럼 5천억이죠. 5천억. 5천억입니다. 약간 좀 더 빼더라도 뭐 4천억이라고 칩시다. 자, 이노와이러스 지금 시총이 얼마죠? 2천억이 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년 되면 그냥 2배 가는 거죠. 자, 제가 종목을 살 때에 어떻게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집을 사는 것처럼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어떤 뭐 한 5억이 있다라고 10억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이제 뭐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의 기회가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내년에 2배 가는 아파트를 살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투자를 할 때에. 자, 그러면은 2배를 가는 상가 아니면 오피스텔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구할 수 있으신가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KMW의 시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 영업이익이죠. 그걸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가만히 놔둬도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저희는 그 단계를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년에 2배가 그냥 가는데 오늘 뭐 6% 빠졌다고 해서 파실 건가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투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KMW 아침에 뭐 마이너스 4%까지 빠지고 어쩌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빠졌는데 오후에 다시 보면 3.42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미확인 정보 부분이 나름대로 확산이 된 것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일단은 마일스톤이 3개 정도가 지금 현재 KMW는 뛰어넘었습니다. 첫 번째는 1, 4분기, 그 다음에 2, 4분기의 실적이 1, 4분기에 2배가 나왔던 거고, 그 실적이 3분기까지도 간다. 그리고 확정이 됐다. 라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KMW는 이러한 마일스톤이 하나하나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 5조까지도 내년에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이 2조입니다. 그러면은 2배 정도인데 지금 현재 무상증자를 해서 지금 현재의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노와이리스가 그 정도의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아니더라도 뭐 배당을 아니더라도 이 정도에서 수익이 잘 나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주주의 이익을 환원시키는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상증자도 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2배가 4배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 두 번째로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릴 부분이 있는데, 환경 컨센서스에 조금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보시고 좀 쳐다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RF택이다. 자,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금투 여기 PDF 파일이 이제 뜨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RF택,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RF택 오늘 아침에도 또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마이너스 4, 5%까지 내리니까 왜 내려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장은 플러스 0.54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5G 모멘텀 좋고 실적 성장도 두드러집니다.
라고 됐죠. 지금 현재 매출액은 이 정도인데 내년에는 400억 정도 이상 갑니다 라고 돼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안테나 모듈만 해서 캐파가 2,500에서 3,000억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라고 돼 있죠. 금년에 가장 좋은 실적이 2,800억이에요. 그거에 만큼 뭐가 된다? 신규 매출이 더 늘어난다 라는 거고, 필러 업체가 3분기 부분부터 다시 한번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2020년에는 2배 이상의 매출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200억이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잡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이상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 지금 현재 요 정도 속에 있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RF텍 지금 왜 안 날라요? 지금 5G가 지금 상용화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안 오르죠? 대외 변수가 너무 복잡하고 지금 현재 주가 상승기인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은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안 좋은 악재 속에서 빠지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감사해야 된다 라는 거죠. 제가 이제 종목을 조금 바꿔서 제가 차트를 당겨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3월부터 쭉 종목을 가지고 오면서 지금 현재의 뭐 이게 조금 이걸로 하면 조금 힘들겠네요. 잠시만요.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너무 빠르게 얘기하면 또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띄우기 전에 제가 옛날에 조금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옛날에 그 뭐냐면은 SK텔레콤, 옛날에는 한국이동통신이었죠. 한국이동통신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이제 한국이동통신의 사람들이 데이쿰으로 봉급 많이 준다고 막 넘어갈 때입니다. 그때에 그 이동통신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석박사님들이 한국이동통신의 성장성을 잊어버리시고 그 주식을 다 누구한테 줬다? 그 여직원들한테 다 줬습니다. 여직원들은 고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주고 데이컴으로 넘어갔습니다. 봉급 좀 많이 준다고. 신사업에 자리도 올려준다고. 팀장, 가장을 막 팀장으로 앉혀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 한국이동통신이 SK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뭐 성장을 했죠. 그 뭐 쉽게 해서 뭐 선도 없는데 어떻게 전화가 걸려 뭐 이렇게 하시던 어르신들도 다 전화기 쓰시고 다 그렇게 하시죠. 요즘 군인들까지 사용을 하고. 자, 산업이라는 게 성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합니다. 5G가 지금 이제 그런 단계고요. 자, 그때의 전문가들이 한국이동통신 다닐 때 그 정도 성장성을 알았더라면은 다 석박사님이지만은 그런 걸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20% 30% 더 주는 것보다는 주식 가치를 가지고 그냥 한 5년 정도는 더 있었겠죠. 그 이후로 여직원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30억에서 50억인가? 그 정도 2년 정도 더 있다가 팔고 다 그냥 건물 사시고 그렇게 하고 직장 안 다닙니다. 지금은 다 강남 부자 아줌마들이 되셨고요. 그렇게 산업을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RF텍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화면 전환 안 됐네요. 주봉에 있어서 쭉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21선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갔다 21선 있는 거죠. 왜? 요 부분만큼은 어떻게 된다? 대변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바이오 부분들 뭐 팔아라라고 했죠.
5월 7일 날 전 종목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뭐 3월 12일 날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뭐 일부 팔고 나머지 연자 뭐 쭉 내려가서 그 제가 5월 7일 날 이상 변수를 얘기했었죠. 항우석 사태, 한미 사태보다 정말 심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6만 원이라고 봅시다. 지금 3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자, 산업의 흐름을 잘못 읽거나 여러분들이 가져나가면 지금 현재 50%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현재에 그렇게 뭐 잘 나간다, 뭐 어쩐다, 해외 매출 좋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3월에 잠시 들어갔다가 저희가 좀 수익이 나온 종목들이 있죠. 그게 지금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제가 좀 다시 한번 쳐다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코리아인데 잠시만요. 잠시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해외 신발하고 필라 하면 업체 이름이 뭐지? 필라 코리아. 잠시만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 깜빡깜빡합니다. 자, 필라 코리아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필라 코리아의 차트인데, 저희는 언제 빠졌다? 자, 5월 7일이면은 고가에서 빠진 거죠. 그때가 77,600원. 자, 근데 지금 현재 쭉 해가지고 뭐 했을 때도 지금 65,000원이죠. 이 회사 나쁜 회사 아닙니다. 자, 오늘 많이 올랐다가 또 빠졌죠. 자, 좋은 주식들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때에 제대로 빠지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지금 요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오 쪽 이 얘기까지 좀 극단적으로 해서 그런데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신라제 많이 빠졌어. 야, 이 정도, 옛날에 15만원 가던 게 지금 반토막 나요. 7만 5천 원이야.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가 작년 10월인 거고, 거기서 쭉 가다가, 쭉 빠지다가, 또 빠지다가, 또 빠지다가, 자, 7만원짜리 하던 게 지금 14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14만원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일단은 내년에 매출을 일단은 2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한송네오텍은 지금 현재의 시가가 시총이죠. 530억인데 매출액이 어떻게 올해 말에 얼마 나온다? 매출액만 1000억에서 1300억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변수에서 내려간 건 맞아요.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세요? 저는 확정된 매출이기 때문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을 내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올해 말이 됐는데도 그 종목이 어떻다? 계약이 안 나오거나 어떤 회사에 어떤 크나큰 문제가 생기거나 돈이 모자라거나 라고 해서 시비를 더 발행을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어떤 종목들이다? 내년에 기본적으로 2배 이상 가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어떤 이슈가 또 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종목 버리고 다른 종목에서 한 5%, 10% 먹는 걸 가야 될까요? 그런 종목 잠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빠지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아쉬워서 못 팔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손해를 좀 많이 보시겠죠. 자, 두 번째. 주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뭔가 변화가 없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죠? 이 종목이 오를 줄 알았는데, 오늘 올랐어. 내가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따라가면 패합니다. 패합니다. 왜? 어느 정도 수익 있는 사람들,
올라간 거 보고 또 빼죠. 그러면 또 물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에이, 내가 또 망했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증권사에게 지불을 합니다. 자, 그게 개인들의 매매 행태입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좌가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은 기대 수준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증권사의 펀드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증권사 지금 나와 있는 종목에서 5월, 6월, 7월 지나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 이상이에요. 그런 거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뭐 더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들은 어떤 거다? 행복한 주식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동통신 또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97년도 8년도죠. 지금이 2019년인가요? 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 어학연수 때문에 잠시 기숙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휴스턴에서 쌀대학이라고 하는 라이스 유니버시티에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그 갔다가 와서 어느 정도 뭐 군대도 갔다 온 뒤에 이제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다가 심재 사장이 또 묻습니다. 심재 사장,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데 공항에서 이거를 쓰고 싶은데 핸드폰을 왜 자기 나라에서 쓰니까 쓰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이거 청구서를 바로바로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못 쓴다 라는 얘기를 술 먹으면서 합니다. 제가 하도 이상해 가지고, 아니요, 제가 미국 있을 때는 그냥 전화만 하면은 바로 청구서가 날라오는데요. 어떻게?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줬죠. 그 방법 알려줬고, 지금은 브라이존이라고 하는 회사고, 그전에는 GT죠. 자, 그런 기술을 갖다가 그 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일어났냐면은, 그 국세청 카지 뒷단에 큰 빌링 배치 작업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데이터를 쭉 모아서 그 작업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쭉 돌립니다. 외부에 전산망을 다 끊어놓고, 그 다음에 청구서를 다 국민들에게 뿌리죠. SK텔레콤도 옛날에는 IBM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오시는 방문자분들이 어떻게 했다? 와서 일주일간 쓰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매일매일 쓰는 단위를 쪼개가지고 그거를 청구서 미리 계산을 해놨다가 그 사람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쓴 날짜만 계산을 해서 그냥 그 전에 거 합산해서 그냥 보내주면 되지, 공항에. 왜냐하면 전산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자, 그래서 프리빌링 프로젝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사 가려고 할 때에 바로 저 청구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썼으니까 할게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통신사 뭐 길거리에 많죠. 뭐 매점이 아니지만 지점에 가서 저 이거 해지할게요라고 하면 계산 청구가 바로 되는 게 그때 그 일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일을 했던 게 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지금 현재의 KMW 종목을 볼 때 뭘로 보시나요? 여러분은 산업의 어떤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는 실적, 두 번째 차트, 그 다음에 뭐 증권사의 뭐 이런 것들이죠. 저는 이 산업이 가져가고 변할 어떤 미래를 봅니다. 미래를 보고 옛날에 그랬을 때에 이게 얼마나 변했지라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그 친구는 전산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일본 카메라 안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니콘 카메라였어요. 카메라 안에 반도체 칩, 저장 매체가 들어가는 걸 알고, 그 당시에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저장 매체가 들어가던 사진이 찍히던 뭐 DSLR이 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하던 일이 바빴으니까. 그랬는데 그 친구는,
이제는 카메라까지 반도체가 확대가 돼? 라고 하면서 그 친구는 술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너스가 나오면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출퇴근도 차를 버리고 출퇴근도 교통수단 이동했죠. 그 다음에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또 10만 원 생기면 또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봉급이 나오면 술 안 먹고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쭉 지났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보안 관련돼서 IPO 되면서 수익이 많이 나고, 그러면서 상장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박을 쳤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의 수익보다 그 전산에서 계속 회사는 그냥 다니는 거죠. 다니면서 삼성전자를 계속 샀던 그 친구, 지금 HP에 있습니다. 지금도 직장은 그냥 장난입니다. 그 친구가 훨씬 더 돈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업을 일찍 읽고 그 역량도를 미리 알았던 친구들은 그 친구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사는 거죠. 계속 사고. 지금의 가치는 그러면은 1억만 투자했던 게 지금 얼마가 될게요? 그 친구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제가 종목을 보고 리포팅을 보고 그 다음에 투자가 어떻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을 포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오늘도 KMW를 산 거죠. 삽니다. 증권사들은 사는 거고. 자, 그리고 내년에 5조가 아니라도 4조가 간다 라고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포트에 집어넣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노와이리스가 4일 동안 20% 이상 올라서 지금 내렸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10% 20% 올랐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년에 이 회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관련되는 장비를 원활하게 수출을 하고, 두 번째, 그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돼서 1, 2개국이 아니라 중국, 인도 시장까지 확대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5G가 성숙기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본다는 얘기죠. 그때의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기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웃지도 말고, 그냥 힘드신 분들은 그냥 수익 실현하십시오 라고 되는 거예요. 15%는 20% 수익이 나오실 때 그냥 하시고, 다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개별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많은 오래되신 분들은 신뢰가 쌓여 가지고 그럴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잘 되네, 그리고 안전하네 라는 부분들이 믿음이 있으신 거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아마 조금 힘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차트를 띄워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포스코 엠텍이 좀 많이 올랐어요. 21%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하겠죠. 대북 관련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LNG 그 관련되는 재료를 세계 최초로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고만강 좀 그렇습니다. 육상 LPG 탱크인데 소재를 바꿔 가지고 효율적으로 더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아마 포스코 엠텍에 매출이 많이 들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이제 21% 오른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좀 가지고 가고 싶어도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못 가져갈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죠. 만약 7월 1일 날
포스코 엠텍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화면을 제가 다시 한번 바꿔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가져갔다 칩시다. 들어가자마자 뭐 내리죠. 쭉 내리죠.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6,500원 만약 7,000원대 가지고 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가로 보면은 얼마냐면은 4,000원, 거의 뭐 반 정도 떨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 정도 내려오면은 그냥 정리해 버리는 거죠. 저도 잔소리 듣기 싫고. 자, 근데 이 회사의 가치는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어떤 가치가 있나요? 안정적인 매출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북 관련주인데 경제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그런 산화제를 갖다가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사의 기본은 어떻다라고 보는 거지. 이 회사가 단순하게 대북 관련주다, 그렇게 해서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조금 내렸는데 어때요? 저 종목 없는데 하루하루 저를 계속 괴롭히시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좋은 종목도 소개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계좌가 플러스로 됐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노와이리스가 내려서 마음 아픕니다. 그러면은 제가 회사가 내년에 뭐 2배 가든 3배 가든 간에 뭐 그냥 그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하고 종목 빼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액션을 취할까요? 내년에 어떤 가치가 오는 부분을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뭐 내년까지가 귀찮게 그냥 종목 그냥 빼버리고 말지.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의견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내뱉는 얘기지만은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다라고 해서, 그런 개인적인 얘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요즘은 하트나 좋아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클릭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의 감정은 악수입니다. 악수고 가장 냉철해야 되고요. 하루에 20% 빠지더라도 빠진 거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가장 나쁜 거죠. 그렇습니다.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도 철저한 분석, 그 다음에 종목의 안정성. 왜? 내가 투자하는 돈이 안정적이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해서 적정한 수익성이 나오느냐? 그러지 않으면 투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시는 방향을 좀 맞추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는 뭐냐면은, 많은 부분들이 5G로 가 있는데 오늘 어떻다? KMW 플러스 3.42로 다시 반등을 했다. 그래서 내일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더운 여름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내일도 뭐 좋은 종목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